맡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 원하시죠? 건강한 노후 음, 꿈꾸신다면 유전자에 해답이 있다라고 저도 이제 눈치를 채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알고만 있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저는 자영업을 했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20대부터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40세가 넘어서부터는 미래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격증 공부도 하고 취득을 해서 뭐 다양한 직업을 해볼까 했었는데 뭐를 해도 자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강을 좀 잃게 되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친구의 권유로 이제 건강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건강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비전 있는 유전자 상담사라는 직업을 또 알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건강해질지를 진짜 몰랐거든요. 진짜 이 건강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진짜 건강에는 진짜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었고 일만 하던 그런 이제 일벌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건강해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건강하고 싶으려면 건강을 가르쳐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지금까지 배우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도 남들에게 건강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유전자 상담사로 또 유전자 컨설팅을 또 해주는 직업과 그리고 또 이렇게 온열방을 운영하면서 건강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전자 상담사라는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도 찍게 되었고 또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저는 이 안에서 유전자 맞춤 건강 관리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일단 내 몸을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몸을 모르면 자꾸 남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맡기고 남에게 자꾸 해결해달라고 이제 이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내 몸을 먼저 이해를 한다면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셀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유전자 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해결 방법. 유전자 검사다라는 것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수강 대상은 모든 분이죠. 예, 모든 분이 다 건강을 원하시고, 또 유전자 검사에 그 본인이 어떤 게 취약한지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현재의 건강 상태는 대부분이 허약과 기능 저하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70%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70%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식생활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방으로 갈 수 있는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방을 원한다고 그래요. 그쵸? 여러분들도 예방 원하시죠? 네. 네. 그래서 예방을 원하니까 정부에서도 미래 의료는 이렇게 예방에 맞춰서 사피를 내놨고요. 이제는 오피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맞춤 관리를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내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정확하고 정밀한 그런 유전자 검사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분석으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 DTC 유전자 검사를 고시를 했죠.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에. 지금은 저희가 41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 몸을 일단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NA와 유전자. 지난번에 이제 첫 주 때 DNA와 유전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 많은 분들이 아마 DNA가 유전자 아니야? 이렇게 하실 텐데,
DNA라는 것은 유전체 전체를 이야기해요. 유전 정보 전체를 유전체라고 하는데 그 유전체는 DNA라는 거대한 유기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네 가지의 화학물질 A, G, C, T라는 화학물질이 구성된 암호의 형태로 저장되면서 그 안에 이제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그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DNA 내에서 DNA 전체가 유전자가 아니라 DNA 내에서 유전 정보가 있는 부위, 그 DNA 일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부모에서 이제 자식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형질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내 몸의 설계도다. 그리고 또 개인의 특성을 말해주는 인체 지도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와 같은 역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 그리고 우리 외모는 어느 한쪽 부모님을 닮을 수 있지만 몸속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는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정확히 반반씩 물려받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나와 같은 유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반반씩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네, 일란성 쌍둥이는 같고요. 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식 퀴즈를 내볼 텐데 대답은 못 하시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와 나의 유전자는 똑같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마음속으로 아니요. 제가 화면을 안 보이니까 어, 엄마와 나의 네. 유전자는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반씩 엄마, 아빠 50%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엄마의 유전자는 나랑 똑같지 않겠죠. 반반씩 닮았으니까요. 그리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맞을까요? 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이 나온 거 아닐까요? 네. 네라고요? 아, 유전자는 변할 수 없죠. 그래서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전자가 변할 수 없는데 뭐가 변한다고요? 유전자의 기능. 그래서 유전자는 스위치가 있다. 있죠. 네.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식생활 요, 습관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건져낼 걸. 화면이 나와요, 여기. 또 그래, 건져. 네, 신현숙님 음소거 네, 네, 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는 식생활 습관이 맞고요. 아, 이제 식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도 있고 발현을 안 되게 할 수도 있죠. 저희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텐데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왕벌과 일벌은 유전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유전자는 같지만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김새도 다르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치 지난번에 보셨던 이분들처럼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각자의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신체 나이가 완전 달라졌죠. 유전자의 기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포, 유전자는 세포 그 핵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도 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삶은 곧 나의 삶이다. 나의 삶 또한 세포의 삶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인체는 60조에서 120조 예, 이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안에는 23쌍, 96개의 염색체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유전자, ATCG라는 유전자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종류가 거의 270종이나 된대요.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는 뭐 위세포, 간세포, 혈액세포, 뭐 머리카락, 손톱 모든 세포들이 지금 각자의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포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이 있어서 그 핵 안에 DNA가 들어있죠. 그리고 대사 능력이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저희가 먹는 이제 음식 속의 영양소들을 통해서 자가 치유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270여 종 되는 세포는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인지와 식별, 그다음에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그리고 또 회복시키고 재생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한 상태로 일어나려면 세포의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거죠. 세포의 삶은요, 이렇게 다 다양해요. 세포 종류에 따라서 기능도 다르고, 면역 수명도 다르죠. 그래서 신생세포와 노화세포의 교체가 지금도 포당 500만 개가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 복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소, 산소, 물, 운동, 휴식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라는 거, 또 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이렇게 기관을 이루는 우리가 신체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신체는 세포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세포를 잘 관리를 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예, 건물도 설계도대로 건축 재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체도 우리 유전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먹이가 필요하죠. 그 먹이는 바로 영양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도 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음식이 영양소가 거의 파괴가 됐대요. 예, 대량 생산, 뭐, 이제 수질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파괴가 되어서 그 파괴된 영양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을 하고 또 그 활성산소가 염증을 유발시켜서 결국 산화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세포 DNA가 손상이 되면서 이제 암의 주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NA 손상의 범위는요, 매일 한 개의 세포에서 거의 7만 3천 번, 많게는 뭐 10만 번 이상의 DNA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NA 손상을 복구하는 것은 단백질의 효소나 이런 영양소들이 대부분 또 손상을 복원을 하죠. 그래서 의사들도 말해요. 잘못된 식생활이 우리의 질병을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못된 식생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받고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몸에서 합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합성이 되지 않는 영양소들은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만 하는데 세포 영양이죠. 세포에 영양을 넣어줘야 되는데 세포 영양이란 완벽하고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 그리고 미네랄을 최적 용량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최적 용량은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규격화된 일일 권장량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최종 용량, 그 필요량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식품 필수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많이는 먹지만 영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기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는데 일반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 음식에는 이렇게 영양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칼로리 과잉, 그리고 영양소는 부족한 실정에 있고요. 이렇게 영양소만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영양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이제 훌륭한 수단이다. 이용 대비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이어트도 이제는
수많은 다이어트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실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만의 맞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전자 검사가 나오면서 과학적인 유전자 맞춤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남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나만의 성공 다이어트법을 나의 유전자가 알려준답니다.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죠. 이렇게 유전자와 비만의 상관관계라든가, 뭐, 식탐 유전자, 뭐, 폭식 유전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만도도 유전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거 많이 이제 접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정말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이렇게 유전자. 이제는 유전자와 비만의 연관성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의 비만 유전자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바로 FTO 유전자예요. FTO 유전자는 이렇게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이 이제 과도하게 축적이 될 수 있고, 남들과 똑같이 먹었지만 나는 더 지방이 더 잘 저장이 되는 그런 유전자예요. FTO 유전자가 변이 되었다면 아마 이런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 찌타를 옆에 계시다면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FTO 유전자가 변이되신 분들은 이렇게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 식사나 식이섬유, 크롬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대표 유전자 중에 하나가 MC4R이에요. MC4R은 그러니까 식탐 유전자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의 식욕과 포만감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식탐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그 대사가 잘 안 됐을 때 지방으로 많이 저장이 되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간식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미량 영양소를 잘 섭취를 해서 대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비만 유전자 중에 좀 이제 BDNF가 유명하거든요. 이 BDNF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상 작용으로 폭식을 하는 유전자예요. 저도 이 BDNF가 이제 변이가 되었는데, 저는 과거에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잘 먹더라고요. BDNF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폭식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둘 다 살이 잘 찌는 유전자예요. 네. 잘 안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이 생성되거든요. 인슐린도 나오고 그 이제 인슐린이나 그런 코티솔 호르몬들이 다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그래서 이제 살이 잘 찌는 유전자인데 특히 BDNF는 뇌신경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내가 취미 생활이나 산책, 운동 등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중성지방이에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그림.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다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 정도 유전자. 중성지방은 이렇게 5개 유전자를 검사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만 올려놓았는데 저도 중성지방이 완전 주의예요. 5개 유전자가 다 경계나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내잖아요. 에너지를 내고 남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한 건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하고 또 체온도 유지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필요한 지방이지만 필요 이상의 중성지방은 이제 내장지방도 쌓이게 하고 또 복부비만으로 직결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를 보시면 아마 MLXIP의 유전자가 변이되었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전자는 탄수화물 감지 유전자로 혈중의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합성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마다 빨리 지방으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유전자거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은 다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은 혈압 유전자예요. 혈압은 저희가 11개 유전자를 검사를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는 유전자잖아요. 그런데 다 다르거든요. 유전자별로 증상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에 맞춤으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으시면 관리가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혈당 유전자. 혈당 하면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죠. 그런데 그 인슐린은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열쇠라고 합니다. 근데 열쇠이면서 그 또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이렇게 넣어주는 숟가락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인슐린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된다 해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당을 정상적으로 낮추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 혈당의 유전자가 주의이신 분들은 탄수화물보다는 이렇게 단백질 식사, 그리고 식이섬유, 그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것을 조금 잘 섭취를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거죠. 예, LDL 콜레스테롤과 HDL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산화 방지가 되게 중요한데 LDL은 단백질 비율이 낮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밀도 아 저밀도 저단백 지질인가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이제 HDL은 고밀도 지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단백질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불려지는 거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데 적정량을 유지를 하고 HDL과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이렇게 HDL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형성 시에 단백질 비율이 높은 것. 그래서 어, 이제 청소부 역할을 하죠. 우리 혈관에 쌓인 이런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을 잘 청소해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는 이렇게 40에서 60, 그다음에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각종 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닌데 이제 총 콜레스테롤 비율, 그다음에 중성지방, 그다음에 LDL 이렇게 결과를 함께 비교를 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HDL 콜레스테롤은요, LIPG 유전자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유전자에 따라서 네, 이제 기능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관리에서 비타민 A 농도예요. 이제 비타민 A는 우리나 뭐 피부, 그 다음에 눈, 그리고 면역세포, 면역 기능에 굉장히 관여를 하는데 A가 결핍이 되면 로놉신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서 어두운 환경에서 시각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야맹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흡수가 안 되고 이제 같이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지용성은 음식으로 많이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음식과 그리고 또 영양소들을 잘 섭취를 해서 피부 건강이나 눈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그다음에 비타민 C, B6 농도예요. 비타민과 멘탈 케어의 관계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 비타민 B6는 수면이나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이런 도파민, 그다음에 멜라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데요. 특히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이 두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 있다 하실 때는 혹시라도 또 이 비타민 B6의 영양소가 부족하진 않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아, 비타민 B12 농도. 네. 조금만 피곤해도 아마 이제 입병 잘 생기는 분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안 나는데 이것도 유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랬고, 제가 그랬고, 저희 큰아들이 계속 혓바늘이라고 했죠. 그게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났던 적이 있었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했던 걸 몰랐네요. 그리고 제 유전자를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B12가 주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그렇게 입병이 자주 났구나.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구내염, 구내염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안 점막 저항력을 이제 강하게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물도 자주 섭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이나 수면, 그리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 피해 주시고, 청결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C 농도. 비타민 C의 역할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도 올려주고,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고요. 혈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네, 여러분들의 비타민 C 유전자가 경계인지 주의인지 잘 확인하셔서 비타민 C의 양도 조절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농도예요.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그 다음에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면역 시스템에도 조절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의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비타민 D 유전자 잘 확인하시고, 햇빛, 그 다음에 뭐 음식으로나 보충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농부가 피부가 굉장히 이제 야외에서 활동을 하니까 피부가 굉장히 검게 타으셨는데 그을리셨는데 그분의 비타민 D를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부족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외선에도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식이나 아니면 보충제로 꼭 보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비타민 D 농도예요. 비타민 E. 비타민도 이제 강력한 항산화 중에 하나죠. 이렇게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피부 건강이나 눈 건강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유전자예요. 근데 이제 비타민 E는 항산화 성분이지만 혼자서는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항상 비타민 C와 같이 이제 사용을 해 주셔야 오래 항산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견과류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견과류를 또 많이 드시면 이렇게 칼로리도 높고 또 비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비타민 K 농도예요. 비타민 K는 우리 몸에 맞는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혈액 응고나 심혈관 건강 증진, 그다음에 세포의 성장 조절, 그리고 면역 기능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비타민 K가 결핍이 되면 출혈이 쉽게 발생하고 그리고 또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고요. 또 충분한 보충을 해주셨을 때 골다공증과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요, 항상 우리 장내 미생물이 비타민 K를 합성하고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산균도 항상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미네랄 관리예요. 미네랄 관리에서 마그네슘 농도를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눈가나 입가 떨릴 때 마그네슘 부족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마그네슘 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마그네슘 부족은 이렇게 다양한 징후를 나타내요. 불면증도 유발해 줄 수 있고요. 또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그리고 또 이제 골밀도가 낮아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마그네슘은 좀 충분히 잘 선택을 해서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칼슘 농도예요.
칼슘은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뼈의 구성 성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뼈 기질에 쌓이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뼈 조직을 형성시켜서 손실을 방지하기까지 해줍니다. 네, 칼슘의 다양한 기능은요, 혈액 응고 역할도 해줘요. 지혈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신경 신호를 전달받아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위해서 근육에는 칼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영양소가 칼슘이라고 해요. 비타민 A, 칼슘,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뭐 우유나 멸치 이런 뭐 치즈 같은 거 드시지만 여기엔 또 비타민 D가 없을 수 있잖아요. 또 많은 양이 또 멸치를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칼슘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칼륨 농도예요. 칼륨. 이제 우리가 칼륨을 음식으로 섭취하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칼륨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그 땀 속에서 이렇게 이제 소량으로 빠져나오는데 칼륨이 결핍이 되면 근력도 저하되고 또 식욕도 부진하게 되고 권태감이나 무기력, 그다음에 이제 근육 경련이나 혈압이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혈압 유전자에서도 칼륨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칼륨은 어떤지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확인해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했을 때 칼륨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연 농도예요. 아연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예, 그래서 우리 아연은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면서 면역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세포를 성장시켜주고 상처 회복이나 이제 감각 등의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아연이 결핍이 되면 면역력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처 회복이 더뎌지고 또 어린이의 경우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연은 뭐 여기 써 있잖아요. 장기 과다 복용 시 철분과 구리의 흡수가 더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유전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네, 내가 아연 유전자가 주이다 하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연의 중요 작용은 이렇게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합성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세포 면역에 매우 중요하고 성호르몬의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내에 300개 이상의 효소와 연관이 있으면서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성장과 발육, 그다음에 상처 회복과 화상을 회복시켜주고요. 또 이제 신체 대사 과정 중에서 생성된 산화 라디컬을 제거시켜주죠. 그리고 세포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니까 아연 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철이에요. 우리가 철분 농도. 철분이 부족하면 이제 이렇게 빈혈이 생기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원인이 이렇게 다 원인과 증상은 다르다고 해요. 철분 부족으로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될 수도 있고요. 또 일어날 때 대뇌 속으로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철분은 카페인 대사 유전자도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 카페인 대사 유전자가 변이되었을 때는 철분이나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전자도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를 해야 철분 흡수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은 이제 질병과 노화의 가속화를 시켜주는데 그거를 예방해주죠. 그래서 활성산소와 자유라디칼은 세포에 손상을 주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항산화제죠. 그래서 활성산소와 이런 자유라디칼 이런 거는 이제 활성산소의 일종인데 세포를 손상을 시키는데 이 셀레늄이 이런 DNA 손상을 이렇게 복구시키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결합의 구조와 기능을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셀레늄 여러분들 많이 이제 확인하셔서 드셔주시면 좋은데 갑상선 호르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염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지방산 농도인데 오메가3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오메가3인데 오메가3는 이제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깨끗하게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두뇌 활동 및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건조한 눈이나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일일 권장량이 500에서 2000 정도 되는데 오메가6와 또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메가6 지방산도 우리가 이제 많이 섭취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식사에서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를 더 많이 이제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이렇게 1대1이나 1대4로 맞춰져 있을 때 가장 이제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 이제 우리가 오메가6를 더 과다하게 먹고 있죠. 그래서 오메가3의 섭취를 잘 늘려주신다면 균형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르기닌 농도입니다. 아르기닌은 이제 운동 영양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면 아르기닌을 더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운동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등 우리 몸에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해요. 이제 아르기닌이 부족할 경우에는 혈당 조절도 좀 장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발진이나 탈모, 변비, 그리고 근육 감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르기닌을 이렇게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아마 컨설팅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다음은 이제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 그러니까 이제 피부도 굉장히 코엔자임 Q10이 좋게 하지만 심장에도 좋은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인 코엔자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유 라디칼, 이렇게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세포에서 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코엔자임의 이제 주요 기능은 에너지를 생산하죠. 네. 그래서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심장 및 혈관 건강을 지원하면서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항산화 작용을 하죠. 그리고 또 면역 기능,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코엔자임 Q10은 아마 혈압 유전자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혈압 유전자에서 변이가 되신 분들은 코엔자임 Q10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하죠. 루테인, 지아잔틴. 우리가 이제 밤에 특히 어두울 때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이제 블루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카로티노이드 이런 계열 물질이잖아요. 망막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중화시키고 또 황반 변성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루테인 지아단틴을 잘 섭취를 해서 여러분들 소중한 눈을 잘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유전자 SCARB1 유전자가 만약에 변이됐다 하시면은 이제 우리 소장에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를 세포 내로 운반하는 흡수율 그게 좀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육 발달 능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근골격 관리, 그 이제 카테고리 테마에서 나오는 거죠. 근육 발달 능력. 우리가 이제 근육을 만들려면 이렇게 근육통이 생기죠. 고통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근육이 운동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할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 합성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근육 세포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백질을 섭취 안 해줬을 때는 손상이 잘 안 되겠죠. 복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해 주시면 더 강한 근육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운동은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등 근육 성장에 중요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운동도 여러분 이제 유전자에 맞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강도를 높이는 운동, 또 어떤 분은 유산소 운동, 또 어떤 분은 지구력 운동 이렇게 다 다르겠죠. 예. 어떤 운동이든 간에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 잘 보충이 되었을 때 근육이 발달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골질량이에요. 근육도 중요하고 이제 우리 뼈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계속 뼈는 이제 골질량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뼈 건강의 대표 영양소는 칼슘이죠. 칼슘. 그래서 칼슘을 우리가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좀 짜게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호르몬의 문제로 칼슘이 유질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혈액에도 항상 1, 2%의 칼슘이 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빼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잘 확인해서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뼈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들은요. 칼슘 외에 비타민 D도 필요하고요. 비타민 K도 필요하고 마그네슘 그리고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세가 넘어가면 뼈 생성 속도는 급격히 감소를 하고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를 항상 같이 드셔야 되고 이렇게 마그네슘이나 이렇게 뼈 건강을 돕는 균형 잡힌 식사를 꼭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체중을 지탱해야 되니까 근력 및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뼈도 또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골고루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점점 우리가 노화될수록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저도 이제 이게 변이가 되었고 가족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관절의 독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그래서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염증은 이제 관절염으로 시작을 해서 다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잘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면 이렇게 관절의 움직임이 좀 아프고 붓고 좀 뻣뻣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관절에서 통증과 염증이 발생을 해서 이제 아프게 되죠. 그리고 점점점 관리를 안 했을 때 증상이 심해지면서 이제 누워있게 된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노화래요. 노화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재생 능력이 감소하면서 관절염이 생기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럴 때는 이제 많이 쓰기도 했지만 아마 유전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관여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퇴행성 관절염증까지 잘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페인 대사, 그리고 카페인 의존성에 대한 이제 유전자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누구나 다 이렇게 후식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이 다 점심때 이렇게 커피를 드시는 거 보면 조금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자 변이가 됐을 때 역기능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누구나 커피를 마시기 때문이에요. 커피는 이제 각성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에너지를 내주고 집중도를 또 이제 형성하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내가 만약에 커피 유전자가 변이되었을 때는 이렇게 역기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기능은 수면 장애, 그다음에 두통, 구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위장관 자극을 해서 설사나 이제 소변이 과다하게 나오게 하고요. 또 피부를 이제 빨리 늙게 만드는 그런 역기능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양호하신 분들은 이런 순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네랄이나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게 하고요. 또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를 손실시키죠. 아까 이제 털분 같은 거 했을 때 카페인 대사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영양소를 손실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독
저항성이 생겨서 계속 마시게 되는 그런 이제 카페인 대사 유전자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제 포만감이에요. 포만감. 아까 식탐 유전자, 뭐 폭식 유전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겠죠. 이제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음식을 먹으면 지방 조직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 이제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배가 부르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 이제 그만 먹게 되는데 그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작용을 잘 못하는 거죠. 포만감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먹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살이 찌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만감 유전자가 변이되신 분들 잘 확인하시고 식사 조절에 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피부 모발 관리예요. 제가 여기 지금 불면증이 빠졌죠? 제가 검사한 거 갖고 했더니 불면증이 빠졌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부 모발 관리인데 기미나 주근깨, 그다음에 태닝 반응,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은 다 멜라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받거나 이랬을 때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피부를 보호하고 나서 이 멜라닌 색소가 없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침착이 되면서 이렇게 기미나 주근깨, 그 다음에 뭐 검버섯이나 이런 것들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착색이 돼서. 이래서 이제 이렇게 잡티, 뭐 기미, 주근깨, 검버섯 이런 오타, 양모반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유전자를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자외선 차단을 잘 해서 색소 침착이 잘 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비타민 C 그리고 수분, 그다음에 콜라겐, 그다음에 알로에 같은 이런 피부에 좋은 영양소들을 잘 섭취를 해서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를 잘 유전자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드름 발생이에요. 여드름 발생.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죠. 특히 청소년들, 학생들 여드름이 나면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어, 이거는 원인과 유형이 주로 이제 피지선이에요. 피지선의 과다 활동이나 모공이 막혔거나 이랬을 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호르몬 관련이 있어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성 여드름, 안드로겐 호르몬이라는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여드름은요, 주로 호르몬성 여드름으로서 이런 턱이나 턱선, 이마 등에 많이 나타나는데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존재한대요. 그래서 안드로겐은 피지선의 크기를 키우고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제 좀 기름지게 하면서 모공이 바뀌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드름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잘 확인하셔서 여기에 맞는 피부 관리, 피부 영양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부 염증도 마찬가지죠. 우리 피부 장벽이 있는데 외부 자극들로부터 피부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벽. 근데 이 장벽이 손상이 되면 염증이 생기겠죠. 외부의 그 자극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염증이 악순환되니까 이 피부 장벽에 좋은 그러한 영양소들 그리고 이제 여러 이런 관리들을 잘 컨설팅 받으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부 노화예요. 피부 노화는 자연적인 노화도 있지만 뭐 자외선이라든가 뭐 음식 때문에 노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외선은 특히 이제 자외선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은 이렇게 DNA 손상으로 인해서 세포가 노화되는 이제 세포가 노화되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으로 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외선은. 그리고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주름이 많이 이제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염증 반응으로 또 피부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죠. 그런데 노화는 이렇게 세 가지의 노화가 있어요. 과학 노화. 방금 말씀드렸던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잡티나 이런
얼룩진 피부가 생겨서 노화가 빨리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활성산소를 통해서 자연 노화가 되는 네, 이런 이제 노화를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항산화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항당화, 그러니까 당화로 인해서 피부가 또 빨리 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당분을 많이 섭취를 했을 때 콜라겐과 결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당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당화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단성분이나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콜라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해서 이런 광노화나 이런 항산화 관리, 항당화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 노화도 이제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의 유전자별로 관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모발 굵기. 모발 굵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처음에 젊었을 때는 굵었다가 아마 뭐 출산 후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얇아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는요, 단백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모발 영양인 비오틴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또 두피에 이런 각질이나 이런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모공이 막혀서 얇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전자를 확인하면 내가 어떤 영양소나 어떤 관리를 해야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거기에 맞춤으로 여러분들이 모발 관리도 잘 해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링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41가지 항목을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재미있게 계실 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는요, 여러분들의 타고난 유전자와 지금까지 해왔던 식생활 습관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미래 건강 상태는 어떤 건강 상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딱 결정을 하시고 유전자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식생활 습관을 맞춤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강 상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요,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유전자에 맞는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유전자는 30% 정도만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겠죠. 유전자 맞춤으로 영양이나 운동을 잘 컨설팅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답은 명확한 것 같아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렇게 제가 다 유전자 검사, 목적, 그다음에 이런 거를 다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유전자 검사는 이런 거다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측과 예방이죠. 예방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고난 나를 알면 미래의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이제 펼쳐나갈 수 있고요. 다이어트 또한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서 맞춤으로 해야 되고, 또 유전자에 따라서 음식을 다르게 먹어야 되고, 또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전적 소인은 검사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예방을 원하시니까 예방이 치료보다 먼저다. 그리고 유전자는 내 몸 사용 설명서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비 비용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내 유전자에 맞게 내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가 말해요. 전 세계 단 하나뿐인 자신을
돌봐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유전자 잘 파악하셔서 잘 돌봐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의료계에 종사하신 이여성 강사님께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고하셨다고, 예, 박수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예, 예,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 목적이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한 목적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빠르게 지나갔고 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정보를 듣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게 나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을 거야. 어떤 뭐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려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듣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떠한 그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계신 분들 그렇잖아요. 이 질병은 나한테 안 생길 거야. 나는 병원에 있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사실 사세요.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야. 사실 병원에 계신 분 대부분이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셨다가 이따가 사실 병원에 가신 거잖아요. 나는 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한 목적은 예방이죠. 그렇다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를 봤어야 되는 것, 이 지금 오늘 이 내용들이 결핍되었을 때 결핍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해야 돼. 여기서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나하고 상관 있게 만드셔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을 남의 얘기처럼 듣게 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니까 예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결핍이 됐을 때 문제는 반드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견을 한때 되면은 해결 방법이 뭐가 있지라고 찾으셔야 되고 그 방법을 나하고 상관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빠르게는 지나갔지만 이게 그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이제 고객이 늦게 이제 오셨어요. 그분한테 이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있는 것조차도 모르셨죠.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쭉 듣다가 온 가족이 다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온 가족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자기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20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너무 형편이 없대요. 이제 뭐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 이제 요즘 음식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야기하면은 안 바꾼대요,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우리처럼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래도 엄마가 아니라 이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좀 자각도 하고 신경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족이 네 명인데 이제 부부 본인보다는 자식을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자기네들보다는 좀 자기 자녀들한테 이거 하게 하고 싶다. 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아내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영양제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영양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나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나한테 정말 이 영양소가 큰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영양소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게 됐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하면은 어떤 영양소가 영양제가 나한테 더 필요하고 아니면 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결국은 그게 돈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유전자 검사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비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는 것은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을 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게 하는 것, 그래서 비전을 줬기 때문에, 필요성을 줬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해를 하신데 되면 정말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유전자 검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배우셔서 정말 주변 분들한테, 특히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가족 생각이 가장 먼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강을 도울 수 있는, 뭐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건강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기능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화선 씨죠. 이화선 씨가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근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은 받고, 없으면은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질문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공지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4주 과정인데 지금 2번 수업을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후속 유전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유전자 맞춤으로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서 지금 건강한 결과를 냈는지 그 사례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날은 수료식을 오프라인으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4주 과정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고은주님은 저랑 같이 2019년부터 계속 해왔어요. 중간에 온열방 한다고 잠깐 쉬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멋진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신다면 정말 정식 강사가 돼서 이렇게 강의하고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일단 숙제가 나갔잖아요. 숙제. 유검 2명 하기. 그쵸? 가족들부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사람 하기. 우리 신규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 컨설팅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아니면 나의 엄마, 아니면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가 숙제 유검 2분에게는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강의 2건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걸로 쌓여서 정말 비즈니스 스쿨로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유전자 정식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2번째 수업이었는데 다음 3번째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지각하지 마시고요. 4번째 수업까지 끝까지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